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해드리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동절기 주파수 10월 27일부터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 7200kHz에서 방송을 전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 7200kHz RBS에서 7200kHz로 방송을 전해드립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덕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으로 풀이되며 덕택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덕분은 행복을 나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기쁨을 나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덕분의 반대를 가진 단어로는 탓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부정적인 상황에 주로 사용됩니다. 탓이라는 단어에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불평이나 핑계의 의미도 있습니다. 덕분이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 주변에 좋은 일이 가득하게 만들어주지만 탓이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라는 우리 속담처럼 자신이 말한 대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탓이라는 부정의 말보다는 매일 덕분이라는 감사와 긍정의 말로 변화시켜 보세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면서 RBS 시작할게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북한 종합날씨예보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으나 평북과 함경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에 함북, 늦은 오후에 평북과 함경도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황해도와 평안도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예보입니다. 평양남도 평양,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도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월요일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부터 모레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도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구름 많다가 모레 오후에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바다 날씨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되겠고 먼바다 1에서 3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오후부터 화요일까지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
7장 7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대한민국 역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사 강의는 대한민국 역사를 깊이 연구한 저명한 분들과 함께 제작된 것으로서 사실적이고 치우치지 않는 역사를 바로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 역시 역사가 매우 좌편향이 되어 있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들이 역사를 잘못 인식하는 데서 비롯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가 알아야 할 우리의 역사를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라는 것을 매우 자랑하는 민족이기도 하죠. 반만년 역사, 5,000년이 넘는 이 역사를 우리는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런데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존재했던, 이 한반도 내에서 존재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조선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대한제국과 일제식민지에 이르기까지 각 개인에게 자유가 존재했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직 자유를 가진 것은 나라의 주인인 절대 군주들 뿐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때는 왕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대왕, 태왕, 황제, 천황 등으로 불리웠던 한 특정한 주인이 이 전체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식민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절대 군주로서 그들의 자유만을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반면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 국민은 절대 군주를 섬기는 신민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 반만년 역사 속에 어떤 때에도 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나라들에게는 개인의 자유는 없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던 종의 멍에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다른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 그것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린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봤는데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국민 주권, 개인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 법치라는 민주공화국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정말 자유가 없었던 땅, 특별히 조선 후기의 상황들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하죠. 이 조선왕조 500년 중에 우리는 19세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19세기는 정조대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0년이 되었을 때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정조대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정조대왕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이 즉위하자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이 어린 왕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일가 친척들이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정조대왕 이후에 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약 60년 동안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선의 19세기 중후반은 계속된 세도 정치로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세도 정치의 영향으로 삼정이 문란해졌는데요. 이 삼정이라는 것은 세 가지 세금을 말하는 거죠. 조선의 백성들에게 쥐어졌던 이 아주 무거운 세 가지 세금은 바로 전정, 군정, 한곡이었습니다. 땅에 매기는 세금, 또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곡식을 빌려주고 싼 값으로 다시 되갚을 수 있게 해주는, 사실 어찌 보면 되게 좋은 제도 같아 보이지만 이것들이 세도 정치에 의해서 완전히 퇴색되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쥐어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전정 같은 경우에 땅에다 매기는 세금인데 옆집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졌을 경우에 그 땅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지게 하는 것, 터무니없는, 그리고 장부들을 막 조작해가지고 세금을 막 천정부지로 올려놓는다든지, 그리고 군정은 1살짜리 아이에게도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할아버지에게도 군정을 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많은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는가 하면 산으로 올라가서 화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의 삶은 점점점 어려워졌고 조선의 경제는 파탄의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민의 난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1811년 홍경래 난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농민의 반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은 정치의 잘못이었고, 그리고 이 정치 상황 가운데에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가 바로 이런 상황들을 불러오게 됐다는 거죠. 이 아무개 땅 조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아무개 땅 조선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 그림을 보니까 소 위에 큰 나무 틀이 씌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멍에라고 부르죠. 이 멍에라는 것은 밭을 갈거나 아니면 물건을 싣고 갈 때 밭을 가는 기구나 또 마차 같은 것을 끌고 가는 힘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거는 지지대를 말하는데요. 이 지지대의 무게는 적게는 20kg 이상 아니면 40kg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하죠. 사실 이 멍에 하나만 쥐고 있는 것으로도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짐승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선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이 종의 멍에가 메워져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조선 백성들에게 씌워진 종의 멍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왕정제도가 있을 거고, 신분제도, 또 우상숭배, 또 음란과 여성천대, 질병과 가난, 무지와 문맹, 사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종의 멍에가 존재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왕정제도의 멍에가 도대체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멍에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왕이 주인인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보거나 역사적인 영화를 보고 그럴 때 우리는 그다지 불편함이 없이 그 영화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저랬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만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태조부터 시작해서 고종에 이르기까지 26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태조부터 시작해서 고종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바로 성씨가 이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조 500년, 그렇게 이씨 500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왕의 지위는 세습되는 왕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었으니까 아들이 당연히 왕이 되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통치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도 손자도 그 다음 때도 왕이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왕들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가 절대로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나 자신, 왕을 위한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선하고 훌륭한 생각을 가진 왕이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간혹 정말 악한 왕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들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 된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1864년 1월에 철종이 사망을 하게 되고 대원군과 조대비의 계략으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인 이명복이 철종의 양자로 입적되어서 왕으로 추대되게 되죠. 바로 그가 고종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일대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 이 고종은 11살의 나이에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그가 정치를 한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약 10년 동안은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에 조선에 흐르고 있던 여러 가지 부패한 상황들을 개혁하면서 10년을 대리 통치하는 기간을 가지게 되죠. 쇄국 정책이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 등의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던 흥선대원군이지만 사실 그가 조선의 뿌리 깊은 여러 가지 폐습들을 개선해 나간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아버지의 그런 점은 좀 닮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고종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고종은 1873년 11월 4일에 친정을 선언하게 되죠. 아버지를 밀어내고 내가 진짜 왕의 지위에 오르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친정을 선언한다라고 하며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속마음에는 그저 내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들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 따라서 많은 무게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왕의 삶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바로 고종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고종에 대한 평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군사와 국방, 정세에 무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열심히 국방력을 강화했던 것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국가의 안위보다 정권의 안위가 훨씬 더 우선이었어요. 나라가 어찌 되던 말던 나만 편안하면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고종이라는 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